Recording in progress. 오늘도 해봅시다. 그 연습 문제 이렇게 6문제 드렸는데요. 여기서 풀어보신 분, 많이 풀어보신 분, 다 풀어보신 분. 그러면 파트라도 풀어봤던 것 중에서 모르는 거 질문 13번 하고 1-13번 하고 17번에 네, 뭐 하다가 빡빡 풀긴 했는데 네, 뒤에 풀고 보니까 답지가 있죠. 네 MTF 풀었길래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저도 그렇게는 안 풀어서 네 그거는 굉장한 내공이 필요한 풀이라서 그냥 저도- 빡빡 풀면 되나요? 그냥 끄 풀면 돼요. 아 그럼 뭐 1-11의 B의 솔루션은 바로 이해. 1-11에 1-12대 11이 13번 아니라 11번이네요. 그 헷갈렸어요. 11에 네 13이 아니고 네 한번 쉬고 네, 17 1-11을 그러면 좀 볼까요? 1-11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부터 적으면은 일단 A번 같은 경우에 이걸 보여야 되죠. 1-11 A번 같은 경우에 K의 P의 X가 K보다 클 확률이 2의 X의 I의 X가 K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이제 X가 K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K의 인테그랄 K에서 무한대까지 PDF를 그냥 F라 쓸게요. fx dx가 되죠. 맞아요? 네. 근데 얘는 사실 요 뒤탕만 봅시다. 뒤탕만 보면은 우리가 2의 옆에 쓸게요. 2의 gx란 거 어떻게 정의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gx p fx죠.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fx가 똑같이 붙어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다시 고쳤을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i의 x가 k보다 클 경우에 대해서 fx dx 여기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1이고 0인데 x가 k보다 큰 경우에 1이고 x가 k보다 작은 경우에 0이잖아요. 그쵸? 적분 범위가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k에다가 2에다가 i의 x가 k보다 큰 경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요 경우에 대해서 우리 계산을 해줄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2에다가 x에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요건 k가 상수니까 2에다가 kix가 k보다 큰 경우인데 평균인데 요거는 2에다가 x의 i의 x가 k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죠. 맞아요. 끝났네요. 이렇게 쓰면 증명 끝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돼요? 어디가 이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왜 너무 왜냐하면은 x가 k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해줄 건데 그럼 k보다 x가 큰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x가 k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할 거잖아요. 뒷부분 똑같죠? 뒷부분 똑같고 앞에 부분만 요게 이렇게 되죠. 근데 등호가 성립, 그러니까 그쪽에 스트릭트하게 원래 성립 안 해도 되는데 성립해도 되죠. 뭐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성립하려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K가? 성립하려면은 k가 무한대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B인데요. B는 이제 사실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확률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야매로 좀 풀어봅시다. B가 이제 리미트 이렇게 씁니다. 저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px가 x보다 클 확률이 0이 된다는 거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인테그랄 k에서 무한대까지 x fx dx를 한번 볼게요. f는 pdf입니다. 요거는 pdf예요. 요거는 이제 잠깐만. 아, 그쵸. 그리고 조건 하나 붙죠. 그 문제에서 0 또는 양수의 값을 갖는 연속형 확률 여기서 x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0에서부터 봅시다. 이게 ex죠. 괄호는 생략. ex인데 자 얘를 부분적분 해볼게요. uv 프라임 부분적분 기억나죠? 부분적분 다시 써봅시다. 인테그랄 원래 이렇게 부분적분 유도하면은 dx분의 d에다가 uv가 어떻게 되죠? u 프라임 v 프라임 v 더하기 uv 프라임이 되죠. 그러니까 uv란 거는 인테그랄 u 프라임 v 더하기 인테그랄 uv 프라임인데 그럼 인테그랄 u 프라임 v란 거는 uv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uv 프라임이란 거는 uv 빼기 인테그랄 u 프라임 v죠. 이게 부분적 공공식.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uv 프라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인테그랄 아니지. 요거를 0에서 어떻게 쓸까? 무한대까지 씁시다 그냥. 이거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이상적분이기 때문에 k를 하나 정하고 k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되면은 u 프라임이 u가 1이죠. x죠. x에다가 v를 테크닉을 좀 쓸게요. 원래 pdf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fx 되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안 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로 쓸게요. 그래도 부호는 변하지 않죠. 이해돼요? 네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1이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생기죠. 적분상수잖아요. 아, 어디서 값을 대입해도 0이 사라지겠죠. 적분상수니까. 저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인테그랄 fx를 우리가 하잖아요.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그럼 얘가 f의 x가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냥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거는 fx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죠? 7일 마이너스 1이 c를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은 거예요. 해도 돼. 해도 되죠. 왜냐하면은 a에서 b까지 하면 이게 a에서 b까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c가 날라가죠. 적분 값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적분 영역이 0에서 무한대인 이유가 양수, 0 또는 양수라서. 맞아요. 그럼 왜 많은 숫자 중에서 1을 잡나요? 왜냐하면은 그거의 모티베이션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1-fx가 어떻게 되냐면은 fx가 어떻게 되죠? p의 x가 스몰 x보다 작을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p의 x가 무한대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예요? 1이죠. 요 값을 넣어 준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적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 1까지 이렇게 엎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요만큼을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상수 중에서 1을 선택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다 지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x에 1 마이너스 f의 x가 되죠. 0에서 무한대까지 빼기인데 플러스로 바뀌고 인테그랄 이제 uv 프라임이죠. 여기 u 프라임 v죠. u 프라임이 1이고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fx가 되죠. 0에서 무한대까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제가 굉장한 뻘짓을 하고 있었네. 이렇게 풀지 맙시다. 싹 다 지우고 3번을 풀고 있었네요. 3번 먼저 풀고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3번을 먼저 봅시다. 어차피 3번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 뭐 상관없죠.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0 여기 0 들어가면 0이죠. 0 빼기 얘 때문에 이 차이가 이게 여기서 조금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무한대 곱하기 0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0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은 x분의 1을 적분했을 때 이게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0이거든요. 왜 그런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얘가 어떤 값을 가지려면은 요 값이 x분의 1보다 커야 되죠. x분의 a라는 상수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인테그랄 x분의 a를 적분하면 얘는 무한대가 나와요. 근데 요 값은 어때요? 1-fx는 1-fx는 1- 요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p의 x가 x보다 클 확률이잖아요. 이 확률을 적분해서 무한대가 나올 리 없겠죠. 얘는 x분의 a보다 작습니다. 차수가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 0이 됩니다. 이해돼요? 저희가 적당히랑 차수를 비교해서 그냥 일단 맞아요. 적당히 미적분학에서는 차수 비교 그래서 일단 네. 적당히 넘어간 거죠. 적분 판정법입니다. 네. 그리고 요 앞에 항은 0이 되죠. 요 텀은 0이 돼요. 뒤텀만 남네요.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1에다가 1-f의 x dx가 되죠. 그럼 뭐 3번 끝났네요. 됐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요 식이 어디서 중요하냐? 바코드에서 중요합니다. 바코드 요 증명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든 페이퍼입니다. 제 페이퍼입니다. 깨알 홍보를 좀 하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B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B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p의 x가 x보다 클 확률이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어떻게 됐어요? A에서 by A xp의 x가 x보다 클 확률이 뭐보다 작거나 같았죠? 2의 x의 i의 x가 x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 때린 것보다 작거나 같았죠? 맞죠? 네. 그럼 자 이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여기서 저도 자신이 없는데요. 엄밀하게 논증을 할 자신이 없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i의 x가 x보다 큰 경우 여기 e가 빠졌네요. 여기서 약간의 직관을 통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증명하려면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게 0으로 가는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요 텀은 어디에만 의존해요? 여기에만 의존하죠. 맞죠?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 얘는 어느 범위에 있어요? 얘는 어디서 1을 가져요? 무한대에서만 1을 가지죠. 그럼 얘가 나머지에서 다 0이잖아요. x가 무한대에서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그럼 얘 0으로 가네요.
여기서 약간 직관을 동원한 부분입니다. x가 곱해져 있지 않나요? 그 무한대 아니요, x라는 무한대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지적인데 이게 잠깐만 저 생각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적분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0 곱하기 무한대를 0으로 정의해요. 이거는 순전히 이론이 전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전개하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믿고 넘어가고 약간 대충 했다 치더라도 조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준수쌤한테는 이거 증명해야죠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믿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증명하려면은 더 높은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여기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이론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은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찝찝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아직 우리가 안 되었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어색하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뭐였죠? 2-17번? 혹시 여유가 있으면 네. 24도 1-24. 저 아직 안 끝났는데 네네. 저 x가 무한대로 갈 때 1로 가는 게 저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좀 리미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무한대로 가니까 인디케이터에서 1을 뱉어줘서 그런 거. 무한대일 때만 1을 뱉어주는 거죠. 그래서 1을 뱉고 나머지 는 0을 뱉어서 어떻게 전체가 다시 0이 되죠? 요게 지금 0이죠. 무한대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정확히 0이죠. 요 경우에는 정확히 0이죠. 네. 요게 뭘 곱해지든 다 0일 거예요. 무한대일 때는 요게 1이죠. 근데 그 한 점밖에 없어요. 그 녀석이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죠. 여기서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이해돼요? 인디케이터 펑션은 이거는 x보다 클 때로 정했는데 그거를 그냥 1 빼기 x보다 작을 때로 바꿔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때 그러면 이게 뭐 다른 좋은 풀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제 자체가 사실 x가 x보다 클 때로 돼 있잖아요. 네. 인디케이터 펑션 그 px가 그러니까 a번의 풀이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그게 1 빼기 x가 x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해서 1 빼기 x가 인디케이터 펑션이 네네네. x보다 작을 때로 해서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이 x 제가 x를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럼 이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1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을지가 더 약간 애매해서 근데 이거랑 제가 한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거나 요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다르게 적은 거에 지나지 않아서 사실 똑같은 논증이에요. 이해돼요? 네. 1-24라고 했나요? 1-24. 1-24는 제가 어제 조용히 쌤한테 잠깐 해줬는데 굉장히 전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전 이런 게 좋아요. 자, 1-24는 P의 요것만 증명해 볼게요. 요 첫 번째 경우만 증명해 볼게요. 요게 E의 마이너스 AT의 MGF의 X의 T고 T가 양수죠. 맞죠? 네. 요 증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요거는 요 또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양수만 증명하면 밑에 있는 음수는 똑같이 증명하면 돼요.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요거를 다시 써볼게요. 어떻게 쓸 수 있죠?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정의상 인테그랄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a부터 무한대까지 뭐 PDF에 F라 하면 FX, DX겠죠. fx dx겠죠. 맞아요? 그쵸? 네. 자, 근데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죠? 잠깐만요. 얘는 이 at를 꺼내야 되는데 얘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우리가 아까 했던 논증을 똑같이 전개하면은 이에 i의 x가 a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개를 할 수 있죠. 네.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면은 요 식을 통해서 다시 써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i의 x가 a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pdf 그냥 f를 쓸게요. f의 x dx죠. 맞습니까? 네.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근데 얘를 잘 살펴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a가 딱 있으면은 요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 0이죠. 네. 큰 경우에 다 1이죠. 네. 잠깐만 잘못 썼다. 빈게 아니 빈거죠, 빈거. 빈 동그라미 있잖아. x a보다 크니까. 문제에서는 등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등호 들어가 있네. 여기 비고 여기 차겠죠. 뭐 차든 비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익스포넨셜 x-a의 t라는 거 생각해 볼게요. t는 양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죠. 요거는 그래프가. 맞아요? 네. x가 뭔가 a보다 큰 숫자고 x가 a보다 크고 t는 조건이 상관없네요. x a보다 크기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네.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돼요? 항상 요 그래프 잘 봐요. 요거에 성립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돼요? 요거보다 작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x-a의 t에다가 fx dx가 되죠. 지금 T는 그냥 새로 도입한 다른 더미 변수죠. 변수예요. 더미 네. 변수. t 양수인 걸로 생각해줘요. 네. 요 이해됩니까? 요까지 전개 과정이? 네. 이해돼요?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 지우지 말자. 요거를 땡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전기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xt에다가 2의 마이너스 at에다가 fx dx죠.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at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xt에다가 fx dx죠. 맞아요? 근데 얘가 뭐예요? 정의상 얘가 2의 xt잖아요. 이 xt 우리 평균 된 거 뭐라고 불렀어요? mgf라 불렀죠. 끝났네요. 되겠습니까? 이런 부등식 좁히기 놀이 재밌습니다. 웨브스트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인디케이터를 1로 바꾸는 여기죠, 여기. 네. 여기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아무리 봐도 이건 쓸모가 없는 부등식이죠. 어디서 쓸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인사이트 부족한 걸 수도 있고 뭔가 뭐 심오한 데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똑같이 하면 돼요. 음수에 대해서도. 2-17도 한번 볼까요? 2-17은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도 돼요. 자, 2-17도 A랑 B의 첫 번째 X2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이게 계산 문제거든요. 쌤 노가다로 풀었다 그랬죠. 네. 풀긴 풀었어요. 했는데 그거 했으면은 사실 뭐 그러면 사실 뭐 이거 그냥 풀려도 다르게 있길래 혹시 그거는 풀이를 따라가 줄 수는 있어요. 네. 풀이를 어떻게 하면 따라가 볼까 아니면 그냥 풀까요? 저는 따라가는 게 더 좋긴 한데 네. 저만 하는 거 아니니까 다른 분들은 딴 분들은 그러면 계산을 직접 해보시고 나중에 계산은 그냥 하면 되거든요. 좀 귀찮긴 한데 귀찮았죠? 죽어라 하면 되는데. 네. 근데 풀이가 맨 뒤에 있어. 2-17에 대한 풀이가 그거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일단 조건부터 쓰면요. f에 x1, x2, x3 아니지 1, 2, 3에 xyz가 90에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z i에 x 0보다 x가 크고 y가 크고 z가 크고 무한대보다 작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GF를 구해야 되네요. 자 근데 네. CGF 구해야 되는데 CGF 정의가 뭐였죠? 제가 따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CGF 정의가 뭐였죠? 제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MGF 로고 씌운 거예요. 아니. CGF는 제가 안 했을 거예요. CGF는 사실 크게 쓸 데는 없어서 제가 따로 안 했지 싶은데 몇 페이지냐면은 구판 버전으로 32페이지 봅시다. 구판 버전. 심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잠깐만. 40페이지. 여기 보면은 CGF 누율 생성 함수란 거는 로그 MT죠. 네. 40페이지 보면은 39페이지. 네, 심판 39페이지라고 하시네요. CGF는 그냥 로그 씌운 겁니다. MGF에다가. 그럼 MGF부터 구해야겠죠. MGF는 구하기 쉬워요. 여기서는 MGF에 1, 2, 3에 T1, T2, T3는 어떻게 되죠? 2에 X1 T1 더하기 X2 T2 더하기 X3 T3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2에 XT1 더하기 YT2 더하기 ZT3에다가 90에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Z I에 0XY G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자, 적분 제가 한 개만 썼는데 사실 3종 적분입니다. 그럼 얘는 여기 좀 땡겨 쓸게요. 글씨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인테그랄 3개 해주고 2에 T1-1 X 더하기 T2-2 Y 더하기 T3-3 Z에다가 요거를 우리가 써줘야 되죠. 맞아요? 네. 저 인디케이터 펑션 써줘야 되는데 인디케이터 펑션 끝에는 0에서 무한대까지입니다. 오케이? 네. 요거 dx, dy, dz에 대해서 조합이 6가지가 있죠. 3팩이니까. 네. 그럼 어떻게 쓸까요? 뭐부터 쓸까요? D 죄송. 이 뭔가요? 90이요. 90. X, Y, Z로 쓰는 문제 문제일 것 같은데. 아, XYZ를 써볼까요? dx, dy, dz? 그 인디케이터 이게 두 있으니까 인디케이터 순서. 로 가능해 하잖아요. 근데 dx, dy, dz로 쓰면은 자 x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요? 0부터 Y, 0부터 y고 y 범위는 0부터 Z. 그쵸?
미적분학 열심히 하셨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인테그럴 적분을 천천히 해봅시다. 0에서 무한대까지 0에서 z까지 t1-1분의 1에 90이 빠졌네요. 여기 저 90은 앞으로 당길게요. 2에 t1-1에 x 플러스 t 곱하기 2에 t2-2에 y 곱하기 2에 t3-z dx dy 아니지 dy dz죠. 여기다가 0에서 y까지 걸어줘야 되죠. 네네. dy dz가 되죠. 이제 그 x1, x2, x3라고 위에서 한 게 xyz인 거죠. 네 맞아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90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0에서 z까지 t1-1분의 1에다가 2에 x 자리에 y를 넣어야 되죠. t1 플러스 t2 마이너스 3에 y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 이 앞에 그 y만 쓴 거예요. 일단 0일 때는 또 뒤에 빼고 네. 그 다음에 2에 t3 마이너스 z죠. 그리고 빼기 t1-1분의 1에다가 여기 지금 0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2에 t2-2의 y 2에 t3-z 잠깐만 t3-z가 아니라 t3-3이죠. t3-3의 z 그 다음에 dy dz가 되죠. 맞아요? 궁금한 거 있는데 네. T1이 1일 때 예열 처리는 그냥 무조건 넘어가 되는 건가요? 네, 그건 범위 알아서 지정해 주면 돼요. 범위를 그게 안 되도록 지정해 주면 돼. 이게 잘 정의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자, 벌써 하기 싫네요, 그렇죠? CGF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가다네요. 네. 더 할까요, 말까요? 열심히 해서 구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자 CGF 나왔다 칩시다. CGF 나왔으면 답지를 좀 컨닝합시다. 계산 학생분들 계산은 각자 해보세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해줬으면 나머지 건 쉬울 겁니다. 자, CGF가 마이너스 로그의 1 마이너스 3분의 t3 마이너스 로그의 1 마이너스 5분의 t2 플러스 t3 플러스 t2 플러스 t3의 x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걸 알아요. 이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 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1 마이너스 x분의 1이란 건 어떻게 돼요? 이거 혹시 미적분학에서 배웠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됩니다. 무한급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한급수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a죠. 요게 a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x인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의 1 마이너스 x가 되죠. x분의 1 적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얘는 양변을 적분하면은 x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3분의 x 세제곱이니까 얘는 시그마 n분의 xn이에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1차항의 계수와 2차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왜 졌지? 그러면은 CGF에서 첫째 항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40페이지 다시 돌아가 봅시다. 40페이지 다시 돌아가면은
자, 1차 누율, 2차 누율이 41페이지에 보면 구판 버전 41페이지에 1차 누율 평균, 2차 누율 분산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차 누율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1차 누율 구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a죠. 3분의 t3 플러스 6분의 t3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땡땡땡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플러스 5분의 t2 플러스 t3 맞죠? 플러스 10분의 t2 플러스 t3의 제곱이죠. 맞아요? 네. 플러스 t2x 플러스 t3x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x1이 주었을 때 y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게 요식 쓴 거예요. 요식 쓴 거. X 자, 봐봐요. 요식이 이렇게 정해졌죠. x 플러스 이렇게 요가 2차까지 정해졌잖아요. 3차원 찍을게요. 근데 그러면 18분의 T3 제곱이에요. 어디 있죠? 그 3분의 T3 플러스 6. 아, 18분이네요. 18분에. 뒤에 10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10도 바뀌어야 되네요. 10분의 50도. 50분에. 맞죠?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땡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x2의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맞죠? 문제에서 네. 2에 이거를 구하라 했죠. x2, x3 기본 x1이 x죠. 이거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x2에 대해서 묶어봅시다. x 플러스 5분의 1에다가 t2 플러스 이렇게 묶인 거예요. 네. x 플러스 3분의 1 t3 이렇게 되죠. 네. 이 평균이네요. 여기 평균이네요. 얘는 x 플러스 5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이 되네요. 얘는 어디 갔어요? 네? 여기 안에서도 T2 텀 나오죠. 지금 1차 아, 1차만 보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T2 그쵸. 이게 잘못했네. 이게 아이씨. 이게 T2가 지금 T2 플러스 5분의 1 x 맞죠? 네. T3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x 플러스 x고 여기 T2죠. x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3분의 1에 T3가 되죠. 아, 네. 항이 두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x 플러스 5분의 1 x 플러스 15분의 8이 되겠네요. 여기 평균이랍니다. 분산도 똑같이 구해보세요. 네. 분산은 T2의 제곱 앞에 개수, T3 제곱 앞에 개수가 공분산 행렬이 여기에 해당하고 T2, T3의 앞에 개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끝. 자, 그러면 10분만 쉬고 네. 3장을 나가봅시다. 상관없어요. 일시정지 해도 돼요? 네. 일시정지 그럼 해주세요.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대답 좀. 네, 들립니다. 넵. 자, 3장입니다. 여러 가지 확률 분포예요. 정말 여러 가지 확률 분포라서 이거는 언젠가 쓰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는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 하면 돼요. 일단 총계분법부터 할게요.
초기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정의부터 해볼게요. n개를 선택해요. n개 중 1이 n개가 0 혹은 1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서 1의 개수 선택하는 확률은 어떻게 1의 개수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총 라지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야겠죠. 전체가 n개인데 맞죠? 근데 그 중에서 n개 중에 x개를 1을 선택하고 p의 x가 x일 확률은 요거는 n-x개 중에 아니죠. D개 중이죠. D개 중에 x개를 선택하고 n-D개 중에서 n-x개가 선택돼야 되죠. D개를 뽑는다 치면은 왼쪽이 1이 나올 거고 오른쪽이 0이 나올 거고. 맞아요. 그쵸? 네. 이게 PDF예요. 맞습니까? 이게 초기화분포고 끝이에요. 초기화분포의 평균과 분산 뭐 구하고 싶으면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다네요. n-1분의 n-n의 np의 1-1 1-p네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뭐 딥러닝에서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가 있어요. 정확히 학생들 이항분포입니다.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달라요. 그 초기화 분포랑 조금 다릅니다. 이제 n개 중에서 잠깐만요. n개 중에서 1이 나올 확률이 p고 0이 나올 확률이 1-p라 칠게요. 뭐 이건 혹은 q라고도 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1의 개수입니다. 근데 초기화 분포랑 다른 부분은 여기서는 1이 총 D개예요. 0이 총 n-D개예요. 요거는 그냥 1의 개수. 요거는 그냥 1의 개수. 주사위를 생각하면 돼요. 주사위. 주사위는 1의 개수 뭐 그런 거 없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시행했을 따라 의존하죠. 총 1의 개수 이런 건 없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아니요. 화면 공유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진작 얘기하지. 네, 그래서 이제 n개 중에서 1이 총 d개고 0이 총 n-d개일 때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1의 개수가 제한이 없어요. 그냥 동전 던지기입니다. 2분의 1 확률로. 저 주사위 던지기에서 짝수는 나오는 확률이 그냥 2분의 1, 그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그처럼 1의 개수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n개 중에 n번 시행한 것 중에서 x번 1이 나와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p의 x, q의 n-x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요거 뭐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 1이 날 확률이 3번이라 칩시다. 0이 날 확률이 2번이에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 1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끝이네요. 아니, 요게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n에다가 x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요거는 정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실이죠. 뮤라는 평균은 np고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산은 npq죠. 쉽습니다. 자, 이항분포 대의적 정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대의적 정의는 수식으로 이걸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식으로 이제 이항분포를 정의했다 치면 됩니다. 베르누이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1이 나올 확률이 역시나 P고 0이 나올 확률이 1-P예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딱 한 번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르눌리 어떻게 쓰지? P라고 쓰죠. 요거는 P 혹은 1-P예요. 그러면은 zi라는 변수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를 때 이항 분포의 x가 B의 바이노미알의 n, p를 따른다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x가 이렇게 쓰면 정의예요. 디스트리뷰션 대의적 정의예요. z1부터 zn까지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zi는 베르눌리 P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행이 베르누이를 따르는데 1-P를 따르는데 그게 총 n번 시행했다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정의는. 요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베르누이 엠버 시행하면 이양 분포이고. 네. 그게 대의적 정의예요. 그것이 정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와 있어요. 베르누이 정의와 뭐 정률 생성 함수, 뭐 독립이면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넘어가고 우리 정의만 봅시다. 다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다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르누이를 n 개의 변수에 대해서 확장했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억으로 생각하시면 세 줄이라. 아, 세 줄은 네, 여기 그러면은 심판 버전으로 113페이지고 부판 버전으로 115페이지에 있는 대의적 정의를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B의 n, p가 디스트리뷰션으로 따르고 베르눌리 베르눌리 1에다가 P O 플러스 땡땡땡 O 플러스 베르눌리 n에다가 P 이렇게 적혀 있죠. 심판에는 요 정의는 뭐냐면은 일단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첫 번째 시행, 그 다음 두 번째 시행, n번째 시행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당연하죠. O 플러스 뭐냐면은 요거는 IID라는 뜻입니다. IID는 뭐냐면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그러니까 독립이 이거 똑같은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통계학에서 기본적인 가정, 그러니까 쉬운 가정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강력한 가정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씁니다. 세 줄은 그냥 정의했다라고 쓰면 돼요.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르누이 분포랑 이항 분포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베르누이 한 번씩 하는 거고 이 양분 그걸 n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개념이라서. 네. 일반화. 개수의 차이랑 시행. 뭐 일반화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다항 분포는 그냥 그걸 다항으로 여러 개 P1부터 PK까지로 확장시킨 거에 지나지 않고요. 사실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베르누이 이항이 좀 중요하고요. 기하 분포와 음이항 분포가 있습니다. 기하 분포 같은 경우에는 XI가 베르누이 시행을 따라요. 자, 근데 첫 번째 성공을 관측할 때까지 우리가 걸리는 시행 횟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그럼 W1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이니까 P죠. W2는 어떻게 돼요? 1-P로 한번 실패하고 성공해야 되죠. WN은 어떻게 돼요? 1-P에 N-1의 P가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기하 분포라 부릅니다. 그리고 W1이 지오메트릭 P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는 잘 몰라요.
이렇게 어는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주석에 시그마 QX-1을 기하 분포라고 부르는 데서 기하 분포 이름이 유래됐다고 하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살펴봅시다. W2 빼기 W1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공할 때까지 또 성공할 때까지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투 빼기 W1의 의미적 정의가 왜? 아,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말이 안 돼. 첫 번째 성공한 게 W1인데 그 두 번째 성공할 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첫 번째 성공과 두 번째 성공의 시행 성공 횟수 간의 이제 트라이얼의 개수인 거겠죠. W2라는 게 첫 번째가 무조건 실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성공할 때까지 걸린 횟수니까 아, 했어. 했으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W2 빼기 W1은 요거는 두 번째 성공할 확률 성공하는 시행 빼기 첫 번째 성공하는 경우죠. 맞아요?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돼요? 연속된 한 번의 실패 후 성공이죠. 그러니까 이게 WI는 첫 번째 성공까지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W 뭐 3 빼기 W1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 어떻게 돼요? 연속된 두 번 실패 후 성공하는 경우죠. 앞에는 성공하든 안 성공하든 상관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저기 W 3 빼기 W라는 게뭐 계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 있는 그 분포가 되나요? 네. 그래서 네. W1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W1은 첫 번째 성공까지죠. W2 빼기 W1은 어떻게 돼요? 한 번 실패하고 성공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W3 빼기 W2는 한 번 실패하고 성공하는 거죠. 각각이 기하분포인 거잖아요. 가까이 기하분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W1 요걸 이렇게 씁시다. 여기 그냥 이렇게 씁시다. 땡땡땡 WN 빼기 W1 WN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죠. 제가 정의가 헷갈리는데 네. W1은 시행 횟수로 정의된 거고 그럼 지금 W1이라고 쓰시는 게 PW1 PW1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성공을 관측할 때까지 시행 횟수가 W1이라고 돼 있어서 네. 시행 횟수니까 PW1 같은 건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아요. 횟수면 N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X번 성공하는 거니까 첫 번째 성공이니까 X가 변수예요. 여기 잠깐만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X가 지금 변수잖아. X가 자연수예요. 네. 그러니까 W1이 X라는 뜻은 X번 성공했을 확률이에요. X번째 첫 번째 성공했을 확률이에요. 아, X번째 첫 번째 성공했을 거 네, X-1번 망하고 X번째 처음으로 W1 자체가 하나의 분포 맞아요. 그게 이제 기하분포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W2가 두 번째 성공할 분포고 W1이 첫 번째 성공할 분포인데 네, 그러하면은 이제 요것들이 각각 기하분포를 따르겠죠. 맞아요? 네. 그럼 얘들을 다 더한 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WN이 나오겠죠.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W2 빼기 W1 더하기 W1 이렇게 다 더하면 WN이 나오겠죠.
요거를 우리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라고 부릅니다. 요 n이겠죠, n. 되나요? 네. 자, 그러면 푸와 성분표를 봅시다. 네. 분포가 기하 분포의 차의 합이 의미한 네네. 기하 분포의 차의 합이죠. 또 각각 아, 각각이 기하 분포가 각각이 되죠. 기하 그렇죠. 분포가 각각이 기하 네. 분포가 되죠. 기하 분포의 합이라 생각하면 돼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 자, 그럼 푸와 성분포를 한번 봅시다. 푸와 성분포는 결국에 철학이 레어 이벤트예요. 푸와 성분포는 꽤나 중요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자, 우리가 nx에다가 p의 x 1-p의 n-x가 뭐였죠? 다시 복귀하면은 바이노미얼 했죠. 이항분포였습니다. 근데 요 텀이 계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근사를 할 겁니다. 근사를 하는데 자, 어떻게 근사를 하냐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n팩 나누기 x팩 n-x팩이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p의 x, q의 n 1-p의 n-x였죠. 그럼 얘는 n부터 n-1이 곱해지고 땡땡땡 곱해져서 n-x 플러스 1까지 곱해지는 형태일 겁니다. 요텀 총 몇 개? 요텀 총 몇 개? x개죠. p의 x 1-p의 n-x에다가 여기 x 팩토리얼 분의 1 요텀만 여기 붙는 거고 x 팩은 뒤에 빠져요. 알겠습니까? 정의가 이해돼요? 요만큼이 요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요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n분의 n에다가 n분의 n-1에다가 n분의 n-x 플러스 1번 해주고 n이 지금 x번 들어갔죠. np의 x승 1-p의 n-x승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쓸게요. 1-n분의 np의 n-x승 x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맞아요? 이 n이 어디서 나왔어? 그 애는 요 앞에 분모에 땡겨줬기 때문에 여기 n번 들어간 거예요. 맞죠? 되겠습니까?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좀 더 고민을 해봅시다. N이 충분히 크니까 앞에 분수들은 다 1로 보내버리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라고요? 네. N이 충분히 크니까 네, 여기 앞에 건 다 1로 가요. 네. 앞에 다 1로 가고 그러면 np만 남겠죠. npx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x 팩토리얼이 밑에 붙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n이 지금 굉장히 커졌죠. n이 굉장히 커졌으니까 얘는 1-n분의 np의 n승으로 될 거예요. n이 굉장히 커졌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n이 굉장히 커졌다 했으니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이 뭐였죠? 2였죠. 이게 정의였습니다. x 팩토리얼 분의 np의
x승에다가 1 마이너스 n분의 np가 적당한 상수라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np분의 1이 돼야겠죠? np분의 n이 돼야겠죠? n. 네. 맞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np를 곱해줘야 또 식이 똑같아지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팩토리얼 분의 np의 x승에 2의 마이너스 np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x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 2의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씁니다. MP를 람다로 바꾼 거죠. 네, np가 람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p는 굉장히 작아요. n은 굉장히 커요. np는 상수예요. 이런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어날 확률이 낮는데 언젠가 일어나긴 해요. 확률적으로. 100년에 한 번 되더라도 1000년에 한 번 되더라도 일어나긴 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요거를 푸화성푸라 불러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푸화성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np가 람다로 갈 때 n의 x에 pn의 x에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x가 x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승 2의 마이너스 람다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게 하나 나옵니다. 죄송한데 네. 제가 그 텀을 기억을 못하는 것인데 그이 nx라고 돼 있는 게 n번 시행해서 x번 뽑는 NCR이랑 똑같은 표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정의상. 대학교와는 표기가 다릅니다. NCR은 우리나라밖에 안 쓴대요. 콤비네이션 텀이라는 거죠. 네. 푸화성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푸화성 과정은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스테이셔너리. 우리 희귀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돼요. 희귀한 사건은 일단 시작하는 시간에 관계 없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관측을 시작하나 내년부터 관측을 시작하나 거의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ns 플러스 t 마이너스 nt가 분포가 똑같아요. nt랑 ns 맞아요? 그 시간 차이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 이건 뭐냐면은 자 0에서 t까지 발생하는 사건 횟수, 그러니까 이 nt라는 거는 0에서 t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예요. 0에서 t까지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나 그 다음에 t에서 t 플러스 h까지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나 똑같아요. 독립이에요. 독립.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요거는 분포가 똑같다는 거고 요거는 id, 얘는 i예요. 그 합쳐서 iid입니다.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맞아요? 세 번째로 proportionality. 이건 뭐냐면은 자 짧은 시간 동안 P의 NH
1인 경우,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현상이 한 번 발생할 확률이, 얘가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고, 람다 h 플러스 O의 h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OH는 굉장히 작은 숫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1차항이 0을 받자 2차항 이상의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s h가 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rareness. 이거는 P가 NH가 2 이상일 확률이 O의 H가 되는 거예요. 여기 2차항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짧은 시간 동안 화산 폭발이 2번 일어나지 않는다 치는 거예요. 화산 폭발은 우리가 관측하는 시간에 어느 정도 비례하고, 화산 폭발은 짧은 시간 동안에 2번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해돼요? 자, 근데 네. 희귀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희귀할 때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 따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P가 1보다 굉장히 작다 그랬죠.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희귀한 사건이죠. 네. 근데 그 희귀한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엄밀한 정의는 없어요. 음, 그냥 약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일상어로. 그럼 대부분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거고. 네, 뭐 이 정도는 포화성벌 따르겠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그 우리가 웹사이트 들어가잖아요. 웹사이트 들어갔는데 우리가 광고 버튼을 누르는 경우는 희귀한 사건이죠. 어느 정도는 광고 버튼 잘 안 누르잖아요. 그럼 포화성벌 따른다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수분포와 감마분포가 있습니다. 지수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트릭을 쓸 거예요. 발생률이 람다인 포화성 과정 NT가 있겠죠. 관측은 0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이 T초 이후에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T초까지 발생 안 했다죠.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현상이 T초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WT라 쓸게요. W1이라 쓸게요. W1. 그러면은 W1이 T초 이후에 발생했어요. W1 사건 발생입니다. 사건 발생 시간이에요. 사건 발생 시간이 T초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는 T초까지 사건이 안 일어났다는 뜻이랑 똑같죠? 이거 이해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P의 W1이 T보다 크다는 거는 P의 NT가 0이란 거죠. 근데 NT가 0이란 건 뭐예요? 사건이 안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아까 람다의 x승에다가 2의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x 팩토리얼 나눠주는데 x가 사건 발생 횟수거든요. 그 다음에 람다가 발생률이에요. 얘는 상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람다가 되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해주면 되겠죠? PDF 구하려면 미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PDF W의 T라는 거는 람다라는 거는 D 람다분의 D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죠. 얘는 2의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네요. 요건 뭐라 부르는 게 좋을까요? 지수분포라 부르는 게 좋겠죠.
지금 좀 E 람다 마이너스 람다 포화성 근사 이 식에서 온 건가요? 네, 맞아요. 이 식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람다 요 식을 갖다 쓴 거예요. 확률이 람다 T 괜찮네요. 네? 아, 람다 t네요. 람다 네, t. 네, 네. 아, 람다 t네요. 그러면 요거, 예. 요거 t죠, t. t면 여기 람다 t니까 잘못했네요. 죄송. dt죠. 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변수가 t니까 이것도 t가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람다 2에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네요. 람다 t. 네. 그렇죠? 그 다음에 t는 당연히 양수니까 여기 인디케이터 펑션 붙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또 뭔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가만 보면 저도 잘 몰라요. 쓸 일도 잘 없고 딥러닝에서는 이게 아마 뭐 아담인가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간만보 넘어가고 전기원표 살펴봅시다. 자, 전기원표도 이항부에서 나와요. 우리 이항부에서 고등학교 때 n이 30 이상이면 전기원표로 근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 x가 이런 거 외워 다니지 마세요. a가 보다 크고 루트 np의 1 마이너스 p에다가 x 마이너스 np가 b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nx의 p의 x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x 요게 뭐랑 근사되냐? 요거는 드무아브를 라플라스 정리라고 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증명도 몰라도 돼요. 이거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루트 2파이 분의 1에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랑 똑같아요. 전기요법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이 항목법이 근사로 유도가 됩니다. n이 클 때 물론. 그래서 요거를 전기분포라 불러요. 전기분포 적분값 얼마예요? 이 적분값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왜 그럴까요? 무한에서 무한에서 무한대까지. 이거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격표로 바꾸는 거. 격자로 바꿔서 하면 되죠. 뭘 해볼까요? 말까요? 안 해도 되겠죠? 뭐 할까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극적표가 뭔지 몰라서. 아,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개념상으로 전기분포 확률 다 그냥 적분하면 1 돼야 되는 걸로 그렇죠. 요게 그러니까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적분하면 루트 2파이가 나오거든요. 요건 이게 국자표 좀 알아야 돼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기분포의 성질 같은 거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기분포 합은 전기분포이 아니에요. 전기분포 두 개의 합은 x1이 노말의 a, 시그마 1 제곱이고 x2가 노말의 b, 시그마 2의 제곱이면은 x1 플러스 x2는 어떻게 돼요? 전기분포 따라요, 안 따라요? 독립인 거를 봐야 독립이면은 따라요. n의 a 플러스 b,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시그마 2의 제곱입니다.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노멀리제이션 이런 건 잘 아실 거고. 독립이 아니면 안 따르죠. 네. 전기분 왔으니까 우리가 딥러닝에서 가끔씩 나오는 이제 최근 덥고 딥러닝 가끔씩 나오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조금만 살펴봅시다. 이런 단어가 등장해서 쫄지 마세요. 가우시안이 전기분포라는 뜻으로 대치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란 거는 xt라는 타임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x1부터 x1t부터 xnt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xt가 멀티 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이고 두 번째 x1t부터 xnt까지 중 몇 개를 선택해도 해서 마지널리제이션을 해도 정기분포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가우시안 프로세스입니다. 가우시안을 가정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마지널레이션, 그러니까 이거 한국어를 뭔지 모르는데 저는 마지널레이션을 했을 때도 정기분포가 튀어나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라 부릅니다. 이게 이제 베이지안 딥러닝 같은 데 많이 나와요. 특히나 베이지안 딥러닝에 조금 설명해 주면은 이런 게 있죠. 드랍아웃이 있고 컨볼루션이 있고 액티베이션이 있겠죠. 드랍아웃이 있고 컨볼루션이 있고 액티베이션이 있겠죠.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 직전에 드랍아웃을 걸어주면은 이거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랑 동치예요. 그래서 해석하기 좋아요. 저게 그 드랍아웃을 한다는 게 몇 개를 선택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 한다고. 아니요. 드랍아웃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드랍아웃은 노드를 끄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가우시안 뭐가 뭔지 모르는데 지금 이해할 수. 아, 그 정기분포죠. 가우시안은 정기분포예요. 아,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노드를 끈다는 게 그걸 제외하고 마지널라이제이션 한다고 그러니까 그 끄는 게 마지널라이제이션에서 제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달라요. 조금 덜.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네. 2번 설명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과 x2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PDF 뭔가 있겠죠. 요거 두 개가 만들어낸 PDF 있을 거예요. 독립일 이유도 없어요. 독립일 이유도 없는데 PDF를 dx2에 대해서 해버리면은 얘가 x1에 대한 노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노말과 가우시안은 제가 막 섞어 쓸 거예요. 노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X1 분포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접근을 해도 X1이 정규 분포돼 있나요? 그러니까 x1, x2에 대한 조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결합 확률 분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결합 확률에 대해서 x2에 싹 적분해도 x1에 대한 정규분포가 나와야 돼요. 독립이란 뜻인가요? 아니 독립이랑 달라요. 독립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독립을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독립이면 조인트 애들 무조건 어떻게 마지널레이션 하든 독립은 무조건 가우시안 프로세스죠. 독립 아닌데 되는 경우가 네, 있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가우시안 프로세스라 불러요. 네. 그때의 공문산을 커널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요.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공문산은 커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우시안 프로세스랑 상관없긴 한데 저 x1 플러스 x2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x1이랑 x2가 둘 다 서로 독립일 때 네. 둘 다 정규분포를 따르면 x1 플러스 x2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시그마 2 제곱의 그건가요? 분산, 네, 맞아요. 그냥 제곱. 네, 표준 편차는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시그마 2 제곱의 루트 씌운 거겠죠. 식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T가 가지고 있는 T는 타임에 따른 변화예요. 타임에 따라서 x1이 계속 변할 수 있어요. xn도 계속 변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란 게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T 제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t 제곱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쓰면은 xt라는 게 x1의 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면 더 알아보기 편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쵸? 아니 N은 의미는 뭐예요? n개의 변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총 n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이 저 xt도 멀티베리트 가우시안을 따르고 각각에 대해서 마지널레이션 해도 그게 다 가우시안 따라야 돼요. 마지널라이션 한다 했죠. 마지널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PDF x, y에 x, y가 있잖아요.
이게 뭔가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정경부 안 해도 돼요. 그럼 마지널리제이션 제가 저번에 말하긴 했는데 PDF x의 x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얘는 인테그랄 PDF x의 y에 x의 y에 dy 해주면 되겠죠. 요 과정이 마지널리제이션입니다. 이 변수 여러 개 있어도 돼요. 마지널리제이션이 드랍아웃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거는 약간 이상한 질문이에요. 아까 전 그렇게 슬라이드 마지널리제이션의 가우시안 프로세스랑 동치라 그랬어요. 마지널리제이션은 조건일 뿐이고 저는 저 1, 2번을 만족해야지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근데 드랍아웃이 마지널리제이션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 프로세스 전체가 마지널리제이션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만족한다는 뜻이죠. 만족이 1, 2번을 만족해야 돼. 그거는 1, 2번 만족하는 그 조건일 뿐이고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꼭 저것만 성질이 있는 게 아니겠죠.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저건 조건일 뿐이에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에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아 근데 만족을 해야 그 논문을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나이브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야린가 그 드랍아웃에서 맞아요. 야린가 드랍아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어설턴티 드랍아웃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야린가 증명하기를 저런 식으로 DCA 쌓아놓으면은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 논문 실제로 보면은 여기 마지널레이션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그 논문인가요? 그 논문 제가 정리한 건데요. 가우시안 슬라이드 프로세스 올려주시죠. 어프록시메이션 아까 그거. 네, 맞아요. 이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거랑 별개예요. 조건은 예를 들어서 봐봐요. 어떤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필요 조건이라는 건 어차피 저거를 만족을 하긴 해야 된다는 뜻. 만족하긴 하는데 드랍아웃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DCA를 쌓는 게 그거를 의미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거를 이렇게 너무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수식적으로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마지널리제이션하고 드랍아웃을 위에 걸어주는 이유가 그게 해석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야 가우시안 프로세스랑 동치고 컨볼루션 뒤에 걸어주면은 해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좀 설명해 줄게요. 드랍아웃을 오늘 다 배웠으니까 이제 드랍아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드랍아웃을 한다는 거는 어떤 과정이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드랍아웃을 한다는 건 어떤 과정이죠? 랜덤하게 노드를 꺼주는 랜덤하게 노드를 꺼주는 거죠. 그럼 그걸 수식을 어떻게 포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Z라는 벡터가 베르노이 분포를 따른다 생각했어요. 베르노이 분포가 뭐였죠? 한 번을 딱 시행하는데 그게 한 번의 성공률이 P1이고 P2고 이런 거죠. 맞아요? 네. P1의 확률로 노드를 다 꺼줘요. 그러니까 끄는 게 성공하는. 끄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P2의 확률로 노드를 꺼줘요. 그러면은 X랑 Z1이랑 이렇게 원소 하다 말하는 프로덕트 원소 곱이에요. 원소끼리 곱하는 거 내적 아니고 원소끼리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X랑 Z1이랑 여기 랜덤 변수니까 P1의 확률로 여기 꺼지겠죠. X 원소들이. 네. 그쵸? 거기에 뒤에 W1을 걸어줘요. 행렬을. 원소를 끄는 거군요. 네, 원소를 끄는 거예요. W1 행렬은 그냥 뭐 어떤 그냥 컨볼루션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번 더 해서 그러니까 CN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풋이 있고 히든 레이어 있고 아웃풋 레이어 있잖아요. 그럼 W1이랑 W2랑 두 개의 매트릭스가 필요하죠. 싱글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의 노드를 끄는 게 아니라 인풋의 노드를 끄는 거예요. 둘 다 끄는데요. 맨 처음에 D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히든 레이어의 노드를 껐다면 드랍아웃 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드랍아웃을 걸어주는 두 번 다 걸어주는 거예요. 인풋 노드에도 걸어주는 그러니까 그게 드랍아웃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인풋에도 드랍아웃을 걸어주고 히든에도 드랍아웃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얘든 컨볼루션 직전에 무조건 걸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컨볼루션은 인풋에도 들어가니까 인풋에 걸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봐봐요. X랑 Z1이랑 과거 W1을 곱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X 이렇게 있겠죠. 콜룸백 들어쓸게요. Z도 똑같은 사이즈로 있겠죠.
맞아요? 네. 그것끼리 원소끼리 곱하고 행렬 W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는 사실 요거 먼저 곱하고 그걸 원소끼리 곱하는 거랑 여기 지금 빠졌는데 여기에 빠졌는데 그 다음에 원소끼리 곱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꺼주는 거를 이제 매트릭스 안에서 먼저 한다는 말씀. 매트릭스 먼저 하는 건 동치란 뜻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컨볼루션 앞에 걸어줘야 돼요. 봐봐요. 원소끼리 곱했어요. 네. 그 다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했어요. 자, 내가 2x2로 쓸게요. 2x2. 이렇게 걸어주면은 원소끼리 곱하는 거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W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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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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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가 되죠. 맞죠? 그러면은 세모 1, 2, 3, 4라 할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1, 2라 할게요. 1에다가 세모 1 더하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3가 되죠. 맞아요? 네. 근데 요거를 이번에는 얘를 뒷부분부터 먼저 할게요. 1, 1, 1, 2, 2라 씁시다. 1, 1, 2, 2라 씁시다. 그럼 1, 1, 2, 2니까 얘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에다가 1, 2, 3, 4가 되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1, 세모 1 더하기 이게 또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로우 벡터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그래서 그대로 쓸게요. 동그라미 2, 세모 3가 되죠. 맞아요? 네. 잠깐만 동그라미 2 맞나? 이렇게 되니까 1 곱하기 2랑 1 곱하기 2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컬럼 벡터라서 그런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되면은 얘도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에다가 요거 곱해지니까 세모 1, 동그라미 1 더하기 동그라미 2, 세모 3가 되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 앞에는 어떻게 붙어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붙죠? 네.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지금 저게 애초에 저희가 그 허마란드 하고 멀티플 계산한 게 리절트가 1바 2 200가 되는 거지 않나요? 이제 1바 200터가 되겠죠? 네, 지금 이제 하나 써 있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괜찮아요. 요거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세모 1 더하기 요거만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세모 3 되죠. 네, 요건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죠. 네.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베르누이프에 따른 랜덤 벡터이기 때문에 요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디스트리뷰션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가요. 네, 동그라미 1이 동그라미 2로 치환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 앞에 들어가서 걸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베르누이 어떤 같은 베르누이프 따르는 거니까. 저거랑 컨볼루션 뒤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같은 이유가. 왜냐면은 그럼 X에다가 W1에다가 여기다가 Z1을 걸어주잖아요. 요건 식전개가 안 돼요. Z1이 컨볼루션 Z1 드랍아웃. 들어가. W1이 컨볼루션. 네, 이게 컨볼루션.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베르누이프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지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또 질문. 숙제 내죠 숙제. 그래서 잠깐만요. 숙제는 채팅창에 뭐가 있어요? 아까 채팅 뭐 아까 화면 공유. 숙제는 숙제 뭐 낼까요? 일단은
잠깐 제가 이제 이걸 같이 볼게요. 디스트리뷰션은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전 잘 못 봤어요. 일단 3-13 하나 푸시고요. 네. 네. 3-13이 꽤나 재밌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그 가우시안 같은 거는 안 할게요. 그리고 또 뭐가 좋을까요? 계산밖에 없어서. 계산밖에 없는데 3-18도 푸시고요. 이거 뭐야? 맞아요. 3-18 ABC 있는 거. 잠깐만. 문제가 다르다. 그 심판에서는 없네요. 3-18 취소. 3-18 취소. 3-13 하나랑 그 다음에 슬랙에 올려주면 되니까 저거. 제가 슬랙에 올려. 근데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꽤 있습니다. 그 1강에 무슨 책 보는지 은단쌤이 질문 남기셨어요. 네, 그 제가 댓글 달았어요. 그 다음에 무기업증 열심히 해봅시다. 3-5 한번 볼까요? 3-5부터 풀어보세요. 무기업증 열심히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계산 문제로 이제 간단한 거 해보면은 3-9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세 문제. 네. 다음 주엔 풀어오길 기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잠깐만요. 녹화 끄고.